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명언인데요. 실은 우리 어르신들도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런 말을 하시죠. 맥락상 같은 뜻입니다. 내가 공짜로 뭘 얻었다면 이 공짜로 제공한 쪽에선 실은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줬다라는 건데요. 자, 실제로 우리 투자자 대부분은 공짜 점심을 마치 내가 대단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내가 얻어먹은 공짜 점심의 몇 배, 몇십 배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바로 이게 공짜 점심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건 투자자 본인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혹시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이게 공짜 점심 같다면 더 욕심을 내기보단 조금 겸손해져도 좋을 것 같네요. 7월 10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김현철, 조지가 함께합니다. 드라이브.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였고요. 6987번님, 이 시간에 이런 프로가 있는 걸 지금 알았네요. 남들 다 아는 주식에 빠질 소냐 하며 목돈 좀 있는 거 투자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유유. 이 방송에서 한 가닥이라도 배워갔으면 하네요. 잘 부탁해요. 저희도 잘 부탁하고요. 그렇죠. 남들 다 아는 주식에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된 상태니까 지금부터 다시 또 플러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 또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해주셔서 함께 해주세요. 잠시 후에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 하고요. 투자는 즐거워 투투즐 코너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주식학개론의 강의를 해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이 어려운 게요. 네. 우리가 지금 어쨌든 백신 접종도 높아지면서 네. 야외 활동을 염두에 두고 노 마스크 네. 카테고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에 지금 확진자 수가 또 크게 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 마스크 우리든 관련주들은요. 이제 포인트를 좀 노려봐야겠죠. 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반대쪽 섹터가 강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 섹터를 일단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조금 줄어들기 시작할 때 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섹터가 가게 됐을 때 같이 연쇄적으로 가는 섹터가 있고요. 또 반대되는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가면 하나가 빠지고 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좀 같이 투자를 해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가게 되면은 뭐 예. 기자재라든지 뭐 시멘트, 레미콘, 인테리어 이런 쪽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이제 하나가 가면 같이 가는 섹터가 있고 이렇게 뭐 백신이랑 진단키트 원래는 이제 보완적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백신주들이 가면 진단주들이 안 가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여행주나 항공 이런 노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잘 갈 때는 진단키트 섹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지를 걸어라.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네. 좀 대응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섹터를 투자를 하면은 적어도 두세 개는 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반대적인 투자들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좀 선점하고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유망하고 앞으로 좀 초점을 맞춘다고 보는 것이 네. 최근에 저는 좀 묘한 흐름을 좀 봤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신규 확진자 수가 뭐 크게 안 떨어졌는데도 네. 그냥 풀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백신까지 찼으니까 그렇죠. 뭐 할 게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앞으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과거에는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사망 그렇죠. 네, 사망률이 네.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이 확진 감염률은 높아졌는데 사실 이제 치사 쪽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강한 독감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흐름들로 간다면 충분히 이제 각 정부의 합의하에 하늘길이 열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움직임들만 나오게 되면은 뭐 확진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사실 관련된 섹터는 그렇죠.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마스크 관련주를 귀를 쫑긋 세우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공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항공주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이제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노마스크 핵심이죠. 아, 네. 그렇죠. 이제 뭐 양대 산맥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기본 용어 정리부터 해보죠. 항공 섹터. 네, 항공 섹터에서 좀 다양하게 좀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뭐 트래블 버블은 저번에도 좀 소개를 네. 해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각 정부끼리 이제 방역이 우수한 지역들 간에 이제 막 방어막을 이제 형성을 해서 네. 이제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이 같고요. 국가들끼리는 자가격리가 없습니다. 네, 자가격리가 없는 거가 음. 일단 여행할 때 가장 좀 중요하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연 수요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섹터에서 좀 쓰이지만 네. 항공 섹터에서 좀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 미래로 이연되는 수요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보복 소비나 이런 이제 심리 같은 경우가 이연 수요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여행 안 갔으니까 특히 그렇죠. 해외여행 안 갔으니까 이연돼 가지고 폭발한다. 맞습니다. 수요가. 네. 그대로 이제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슬롯이라고 있는데 이제 항공편들이 이제 특정한 장소들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늘길이 중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롯은 그런 이제 허가받은 시간대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드 같은 경우는 항공사당 단위당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운송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매출액을 이제 킬로미터로 나누어서 산출을 조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승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체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을 중에서 얼마나 탑승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뭐 ASK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급 좌석 수의 좌석당 운송 거리를 곱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RPK라고도 있는데 네. 이거는 실제 운임을 지불하고 이제 탑승한 승객의 이런 수를 곱한 건데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수익률이라든지 네. 이제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계산을 할 때 좀 필요한 용어다 보니까 이제 항공 관련된 섹터에 대한 뭐 보고서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분기 보고서 같은 거를 읽어 보실 때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두시면 아 이건 이런 거였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혼자 보고서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용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일두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RPK라는 것도 실제 운임한 지급한 네. 왜냐하면 너무나 요즘에 그 혜택 보는 승객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너스라든가 할인, 업신된 네. 뭐 승객 수라든가 탑승률이라든가 네. 약간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항공주들, 항공 업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대감이 높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죠.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주가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이제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77% 정도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이야,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다른 기타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적어도 10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백신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래블 버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백신이나 사실 이런 트래블 버블에 대한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부분으로 주가가 이미 올라갔는데 네.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주가 상승력이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실적
비인적적인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늘길이 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대감이 크네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사실 기대감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사실 딱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보이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마 이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여행은 이제 진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주식 시장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뭐 너도 나도 다 가고 싶어 하는 게 여행인데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이런 이제 좀 심리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가 그런데 예. 이번에 항공 섹터가 좀 비슷하게 좀 그런 또 비슷한 맥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유로 축구 좋아하세요? 유로 이제 네. 2021 하는데 네, 시작합니다. 예, 그거 보니까 이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가고 싶기도 하고 네. 갑자기 유럽 생각도 나고 또 그런 어떤 직관- 기대감이 있죠. 네, 예. 그렇죠. 또 꼭 직관 아니더라도 막 마치 그 어떤 그 대륙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실적은 안 나오고는 있지만 네. 시세가 좀 먼저 이끄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런 모습들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음. 특히나 또 이제 이런 백신이나 트래블 버블뿐만 아니라 네. 사실 항공 및 화물 쪽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화물은 좀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 네, 네. 화물은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게끔 해줬고요. 네. 뭐 유일하게 이제 대한항공이 흑자 전환에서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줬었던 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그 화물에서 얻는 그런 수익들이 물론 적은 거는 아니지만 네. 사실 이제 여객기가 움직일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행객들이 움직일 때보다는 예. 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일단 해상우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일단 화물 여객선을 바탕으로 음. 그래도 좀 견조한 실적은 지켜주지 예.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물 쪽으로 실적을 지금 버텨주고 있는 커버한다. 것, 네. 커버를 네. 하는 정도이지 이 화물을 함으로써 이제 국제선이 열렸었던 그런 과거 대비해서 실적이 막 엄청 잘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77%의 그런 가격 상승률을 좀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이런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밸류적이나 이런 뭐 기본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주가는 올라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주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니까 네. 여객이랑 화물인데 네. 화물은 견조하다. 네, 그럼 여객만 남았는데 그렇죠. 코로나19가 잘 잡히면 네, 당연히 해외여행이 터지고 네, 항공주는 간다. 그렇죠. 메커니즘은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이거 코로나19가 거의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사실 이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 이상으로 높아졌잖아요. 우리나라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여행 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코로나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데 나 여행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주변의 반응도 그렇게 막 좋을 수가 좀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행이라든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아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여행을 좀 자제해야 된다.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은 방역을 또 강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꾹꾹 누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래요. 국제선이 또 열리게 됐을 때 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여객선을 개조를 해서 사실 화물선으로. 네, 네, 화물선으로 화물용으로. 네.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당연히 이제 국제선 여행객이 늘어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갭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여행객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 화물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수익권들이 좀 빠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싱가포르 또 영국 이야기를 하고 유럽들은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냥 속속 그냥 풀어버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맞아요.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주변에 네, 눈치를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확진자가 막 많은데 네네네. 그쪽에서 받아준다고 해외여행 갔다 올게 했을 때 그 어떤 심리적
네. 압박감, 그쵸, 부담감이 네, 조금 생길 수가 있죠. 부담감이 네.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우리가 어쨌든 함께 사는 사회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네. 자, 전반적으로 항공주 투자에 있어서 네.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요? 일단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가 명확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해외 여행객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객입니다. 여객. 그렇죠. 네.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런 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고 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트래블 버블을 바탕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좀 여러 지역들이 사실 뭐 지난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좀 늘어나면서 여행을 좀 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의 시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좋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네. 확진자 수가 확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네. 그게 또 같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추가적으로 또 나타나게 돼서 이 돌파 감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짓는 요인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지내고 있고요. 사실은 거의 이제 2년에 가까운 기간까지 이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나머지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정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또 섹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외부에서 좀 이렇게 수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의 가치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식을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주식 수를 늘려야 되니까. 네. 그러게 되면 전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런 이제 주식에 대한 가치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냥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주가 희석 효과를 이해하시기가 빠를 거예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유상증자하는 그런 가격이 또 낮다라면은 또 그런 가격에 따른 또 부담감들도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정상화가 됐을 때 얼마나 이런 인건들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서 진행을 하느냐가 이 기업에 좀 많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자 이슈는 좀 체크 포인트를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렇죠. 항공주에 있어서는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M&A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쪽에서는 이제 M&A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LCC 쪽으로도 좀 퍼져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사실은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는 진짜 시장 점유율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이에 따라 이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아마 이게 해결이 됐을 때쯤이면 아마 코로나19는 이제 역사 속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M&A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이런 항공편들이 늘어나고 여객선들이 늘어나는 걸 통해서 앞으로의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판가름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은 뭐 크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진에어, 에어부산, 또 에어 서울 등도 통합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쪽으로 이제 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업계의 흐름들이 이제 개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폐기물 섹터거든요. 폐기물이요? 네, 폐기물 관련된 섹터도 인수합병들이 굉장히 좀 격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건설사에서도 사실 인수를 하면서 이 굉장히 시장이 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내 상장을 보면 역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다음에 네. 이제 한진칼 이렇게 좀 있고 네. 저비용 항공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항공주들이.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LCC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같이 보시긴 해야 되는 게 여행객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실 가장 빠르게 주가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드는 거는 LCC 쪽입니다. 오히려요. 네, 저비용 오히려 항공사가. 오히려 LCC 쪽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고 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대형 쪽이 좋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탄력도는 LCC 쪽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항공 쪽을 바로 다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쪽도 매출 캐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바로 다 제거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LCC 쪽도 좀 같이 보시는 게 괜찮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공주를 또 많이 담지는 포트폴리오에서 않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형주 혹은 뭐 대형주 하나, 뭐 저비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짤까요? 뭐 짠다면? 사실 저는 이제 항공주에서 굳이 담아야 된다라고 담는다면, 한다면은 전 대형주 쪽으로 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일단 모든 섹터를 접근을 할 때 대형주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고요. 네.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됐을 때 이제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으로 탄력도가 높은 쪽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섹터를 선점할 때는 대장주를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게 그렇죠. 좋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탄력도가 섹터별로 강하게 나타날 때는 추가적인 자금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를 정리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포트를 관리하시기에는 좀 좋겠다라고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항공주, 항공업종 정리를 또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도 한 번 더 노마스크, 노마스크 테마를 하게 되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이 백신 노마스크가 빨리 올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원래 7월이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좀 약간 걸리지만은 우리는 꿋꿋하게 노마스크 마지막으로 갑니다. 카지노죠? 네, 맞습니다. 네, 카지노 업종까지도 한번 내일 다음 주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좀 더 재밌는 투자는 없을까? 좀 더 즐길 수 있는 투자는 없을까? 취향 저격 음악들로 투자를 즐겨봅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395번님이 듣기만 하다가 유튜브로 처음 봤는데 윤동현 애널리스트 모범생 학생 같이 보인다고요? 네. 실제로도 모범생 스타일이신가요? 저 모범생 스타일을 맞았습니다. 네. 저 막 나쁜 짓 못하고. 부모님 속속인 적 없고 사춘기도 없어요. 없었고 네, 사춘기 없었고.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모범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춘기가 없었던 아니 뭐 제가 뭐 악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리스크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춘기를 안 겪은 분들이 네, 늦바람. 한 번에 사춘기가 와요. 요즘 좀 그럴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반항합니까 아, 부모님한테? 네, 반항도 좀 하고 네. 빨리 나가고 싶고 자취하고 집을 싶고. 네. 집을 나가고 싶고. 네, 약간 죄송하죠. 네.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 사춘기를 겪지 않은 모범생이었다. 일주일간의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 시장의 현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음악 저작권 지수는 지난주랑 비슷하게 190 초반 혹은 190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네, 네. 그냥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요. 다만 저널에 이제 대한 저작권료가 1일에 지급되면서 첫 주 거래량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개별곡으로 보자면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빅마마가 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데뷔곡인 브레이크어웨이가 좀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유스케나 딩고뮤직 이런 굵직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예. 한 주당 가격이 기존에 45,000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7만 원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브레이크어웨이는 상장이 돼 있나 봅니다. 네, 브레이크어웨이도 돼 있고 체념도 체념도 돼 돼 있고요.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나를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주변에서 이 음악 저작권 투자가 확 그 발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어느 한도가 차고 지금 꽤 정책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한
저저번 달에 네. 확 치고 올라왔다가 네. 사실 약간 투자자가 확 안 늘어요. 투자자가 확 네. 투자자는 계속 꾸준히 늘고는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때만큼의 확 증가량 증가 양이 네. 증가율이 그렇긴 한것 아마도 뭐 롤린 이런 게 나올 때 또 투자자가 붙고 또 그쵸. 늘어나고 왕창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네. 롤린 저작권료 9월 달쯤에 지급되면 또 한 번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 얘기 아까 끝에 잠깐 했었는데 역시 체념 그 네. 유재석 씨가 하는 뭐 그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팀. 맞습니다. 네. 그 팀에서 이제 또 주목을 받아가지고 네. 이전에 브레이크어웨이 이전에 크게 또 한번 상승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는 체념은 상승을 하지 못했고 브레이크어웨이만 오르지 않았으니까 예. 네, 상승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곡의 그 저작권료 수익률은 비슷해요. 연 네. 3%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체념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체념도요. 네, 체념도 거래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그 M본부의 그 방송 그 한 번씩 이렇게 되면 네, 잘 그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트리밍에서도 그렇죠, 순위가 그렇죠. 네, 순위가 팍팍 오릅니다. 네. 네, 그 어, 순위 같은 거 보시고 네. 투자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투자 쪽에서 우리가 잠깐 오늘은 궤를 좀 달리해서 왜냐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요것만 네. 따로 떼어놓고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도 음악 저작권이 우리 유니버스 세상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 가서도 네, 거기서도 중요하죠. 음악 저작권료 내야죠.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들릴 거고요. 거기서는 콘서트도 일어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이 뭐 음악은 어디서 들리든 저작권료는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음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만 따로 떼어놓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어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가 이제 메타 그리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네. 가상을 뜻하는 메타이고요. 그리고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네. 합성어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게임이나 소설 뭐 이런 곳에서만 사용되었던 소재인데요. 네. 이제는 메타버스를 하나의 문화 혹은 가상현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좀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악이나 대중문화에서도 그 흐름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유니버스에서 그렇죠. 이제 가상 가상 메타가 네, 메타. 되게 멀리 느껴지는데 네. 지금 이미 많이 사용들 하고 있어요. 그 VR 헤드기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거를 VR. 정말 많이 진짜. 네, VR도 많이 이제 되고 있고 증강현실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AR.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홀로그램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또 MR 이렇게 해서 증강현실 이렇게 네.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이제 세계관 그때 세계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세계관이 네. 메타버스로 확장됐다. 그 기사가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어르신들 이게 지금 뭔 얘기냐? 네. 이게 뭔 얘기일까? 세계관이 메타버스로 확장됐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네. 이거는 기존에 엑소나 NCT나 뭐 이런 분들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뭐 그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만든 거죠. 하나의 신화 같이 신화. 전설 그게 같이. 좋겠다. 설화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본 겁니다. 네. 뭐 땅의 신, 네. 물의 신, 힘의 신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걸 그냥 설정값만 넣어놨었는데 옛날에는 네. 이번엔 한번 가상현실에서 실제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로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면은 음악의 신이 된다거나 네. 뭐 이래가지고 팬분들은 거기 안에서 같이 그 분들 그 가수분들 네. 설정값을 같이 즐길 수 있겠죠.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생각을 나중에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요즘은 그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네. 이게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그렇죠. 게임에서도 먼저 네. 시작은 세계관부터 이제 네. 하고요. 게임을 딱 만들면 네. 그 인물의 설화를 먼저 그렇죠. 만드는 역사. 역사를 네, 만드는 그 친구의. 그렇게 요즘에 또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설화, 성장 배경 이런 그렇죠. 것들을 미리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네. 또 외국 이런 거에서도 네. 이제 세계관을 먼저 우리가 그렇습니다. 접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에 또 몰입하고 저희가 네. 이러는 거겠죠. 세계관이 진짜 중요한데 네. 그 세계관을 메타버스에다 구현을 한다라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뭐 기사의 제목은 그렇죠. 네. 판타지적인 요소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아.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실현 가능하게 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물인데 네. 막 그 인물이 막
날개 날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상 현 세계에서는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로 보내는 거죠. 네. 하지만 뭐 VR 기기 끼고 보면은 진짜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건 이벤트가 블랙핑크가 네. 온라인에서 팬 사인회를 가졌는데 네. 맞습니다. 아바타로 만났다. 이건 네. 뭐죠? 이게 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네. 제페토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제페토? 네, 네. 제페토라는 근데 가상현실인데요. 네. 그 가상현실에 이제 아바타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네.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네. 저런 아바타들을 이제 블랙핑크와 세레나 고메즈라는 분의 네. 아바타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바타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뮤직비디오처럼 촬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예. 이게 공식 계정에 올라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1.1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래 아이스크림의 그 조회수가 5.9억 회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5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저거 약간 다른 게 아예 그 가상 세계로 간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가상 세계에서 같이 보려면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막 VR로 이렇게 구현됐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건 아니었어요. 아바타를 보냈으니까 네, 약간 아바타를 또 다른 만든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또 메타버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포트나이트라는 또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온라인 배틀 게임인 포트나이트 상에서 네. 콘서트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음. 그 콘서트에서는 접속자 수가 1230만 명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게임 안에서라도 콘서트를 한 번씩 개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접속자들이 같이 그 공간에서 그 게임을 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또 뭐 닌텐도의 동물의 숲 이거는 네. 이게 뭐 하여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류죠. 네, 그런 다 류죠. 메타버스 네, 류입니다. 메타버스 물론 류죠. 지금 네. 완전히 그 고글을 끼고 네. 그 세계에서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기술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지금은 아바타를 통해서 좀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순간이겠어요. 그렇죠. 거의 네. 저는 요즘에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VR 기기가 있는데요. 네. 그거 사서 보시면 진짜 같습니다. 진짜 저도 그 게임하면서 되게 재밌고 네. 와 만약에 복싱 게임을 한다 그럼 맞으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VR 헤드기어가 네. 그 촉각을 드디어 구현하게 됐다. 아 그렇죠. 네. 진동지. 예, 지금 하면서 향기도 지금 구현한다. 아 향기. 냄새도 그 좋겠네요. 좋겠습니까? 네,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지만 네. 지금 막 5살 미만 이런 친구들이 이제 5년 후쯤에 초등학교를 갔다 오는데 네. 학교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아. 다 이거를 헤드기어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다면 침대에 누워 있다면 네, 이 모습은 어떻게 봐요? 그거 바깥에서 보면 외부에서 보면 되게 좀 그렇게 그렇게 하겠네요. 되겠지만 네, 또 네. 그게 안에서는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으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걸 결국 이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에서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좀 주목받기 시작하는 이유가 음. 개인적으로는 좀 부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미디어상에서도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최준 씨라던가 이런 분들이 또 그것도 결국에는 음악을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네. 니곡내곡이라는 컨텐츠로. 그래서 이렇게 음악 산업이 어떤 걸로든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최근에는 기본적인 세계관만 존재할 뿐 막 이제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더 다양한 활동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블록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뭐 주식 맞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네. 아시겠죠? 네. 그 로블록스라는 가상세계 플랫폼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활용을 하면은 이용자가 게임을 만들 수 있고요. 네. 여기 잘 만들면 과금 모델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블록스에서 이용자가 만든 게임이 4천만 개 네. 이상이 되고요. 네. 지난해 게임을 제작한 125만 명 중에서 한 해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이용자 수가 1,200명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상 세계의 공간이 메타버스의 공간에 성큼성큼 그렇죠.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네. 흐름도 되게 묘하다는 것이 우리가 언제부터 본캐, 부캐 막 이런 게 이거 전에 맞아요, 메타버스 전에 맞아요. 먼저 막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유튜브 상이나. 그게 마치 이거의 전조인 양.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재밌네. 누가 마치 각본을 짜 놓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부캐야 뭐 난 부캐 1, 부캐 3 하다가 네. 메타버스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애는 또 아바타고. 맞습니다. 네. 나의 또 다른 자아고. 네, 거기서 또 음악도 한번 해보고 약간 이렇게 두고 우리 총감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거를 흐름을. 누구야 이렇게. 네. 아까 그 제페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가장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거 네이버 제트죠? 네, 제페토. 맞습니다. 네. 네제페토는 이제 출시 2년 만에 1억 8천만 명의 글로벌 가입자를 확보한 그런 가상세계 플랫폼입니다. 네. 네이버의 스노우가 이제 만들었다가 분사가 된 거고요. 네. 지금은 사진 어플을 좀 스노우라는 사진 어플을 활용해서 AR 아바타 기반 서비스를 이렇게 하다가 네. 가상세계에 이제 자기의 얼굴을 찍어서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더 자기와 비슷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냥도 만들 수 있는데 네. 좀 더 부캐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예쁘게 네. 멋있게 혹은 더 막 거칠게. 거칠게 내 모습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이렇게 해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10대들이나 해외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네이버 Z도 이 가상기자 플랫폼인 제페토도 이용자가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윤동현 아저씨가 보기에 이제 저런 가상 공간 메타버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음원이 있을 텐데 네네. 새로운 곡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안에서 네. 새로운 곡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두 가지죠. 저 안에서도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네. 또 새로운 노래를 또 작곡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 네. 만약에 저 안에서 새로운 음을 찾아낸다거나 네. 새로운 종류의 악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악기를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면 네. 뭐 그 안에서 뭐 콘서트 장이라든가 이런 게 열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저작권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유니버스의 노래와 음원이 네. 메타버스에도 히트를 칠지는 미지수지만 그렇죠. 확률상으로는 네. 좀 들을 수는 있겠다.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음악 장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컴퓨터 쪽의 음악으로 사운드를 만들면 또 네. 새로운 느낌의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재밌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쪽 세계에서 또 복고 열풍이 불면 그러겠죠. 야, 그 유니버스 세계에서 히트됐던 노래가 뭐였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네, 뭐, 갑자기. 예, 네. 빅마마의 체념을 듣는다든가 그럴 가상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시기 전에 추천곡 이번에, 추천곡. 네. 메타버스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네. 좀 추천드릴 만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자이언티의 노메이크업인데요. 예. 원슈타인과 지금 7월이나 8월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이언티 씨가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상장이 돼 있었네요. 네, 양화대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노 메이커. 네, 노메이크업은 더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현재가가 24,000원 선이고요. 연 네. 저작권료 수익률은 한 주당 이제 6.3%로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기하게 해외에서도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음. 이거 아마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일본 쪽이나 여기서 아마 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금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누군가 노메이커.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투젤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목돈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조금 전에 음악 저작권으로 추천한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이요. 벌써 초복입니다. 건강한 주말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늘도 집을 나서는 너 예뻐